이 할머니는 죽으려다가 고양이를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가는지, 그리고 선택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바빴고 딸도 바빴습니다. 처음엔 전화가 줄었고 그 다음엔 방문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점점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였고 아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처럼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 앞엔 다친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던 고양이는 할머니를 보자 작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멈춰 섭니다. 그날 할머니는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할매로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나비할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첫눈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날이면 제일 먼저 전화가 왔지요. 엄마 첫눈 왔어요. 하며 들뜬 목소리로. 하지만 지금 제 휴대폰 화면은 깨끗합니다. 문자 하나 없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텅 빈 집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이 소리에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통 하나, 두부 반모.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저녁은 또 김치찌개겠지요.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요? 엄마는 잘 지내시지? 아들이 작년 설날에 했던 말입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던지는 말이었지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전화는 3분 만에 끊어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딸이 1년 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없어요. 가끔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걸 보면 잘 살고 있나 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요즘은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병원에서 받아온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이면 깹니다. 그러면 또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만 되짚어요. 45년 전 28살에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태어났고 또 2년 후 딸이 태어났지요.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해. 남편의 말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점심때는 마트 계산대에 앉았고요. 저녁에는 아파트 경비실 청소를 했어요. 남편도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보냈어요. 과외도 시켰습니다.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지요. 저는 낡은 옷을 입었어요. 미용실도 2년에 한 번 갔습니다. 외식은 생각도 못했지요. 엄마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없어. 중학생이던 딸이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일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주말마다 남의 집 청소를 했어요. 한 달 후 딸에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저희는 전셋집을 월세로 옮겼어요. 아들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하려고요.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습니다. 엄마, 돈 좀 더 보내줘. 친구들이랑 MT 가는데. 알았어. 입금해 줄게.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대학 친구들 앞에서 쪼그라들까봐 걱정했습니다. 제 낡은 신발 밑창이 떨어져도 참았어요. 딸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이었지만 기숙사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는 또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취직했어요. 아들은 중견기업에, 딸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기뻤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아들이 30살에 말했습니다. 저희는 축의금을 모았어요. 500만 원.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깼습니다. 엄마, 집 장만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저희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어요. 딸도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또 적금을 깼어요. 600만 원을 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3년 전입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엄마, 나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없어.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엄마, 우리도 형편이 안 돼. 미안. 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을 간병했어요. 밤새 병원 의자에서 졸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나갔고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6개월 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아이들이 왔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니 바로 떠났지요. 엄마, 연락할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애들 재우고 있어. 엄마, 바빠. 나중은 없었습니다. 명절도 혼자 보냈어요. 생일도 잊혀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봅니다. 75살의 제 얼굴이 낯설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흰 머리만 성성해요. 등은 구부정하고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하지요. 이 손으로 아이들 밥을 먹였어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겼고 도시락을 쌌지요.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서랍을 엽니다. 하얀 약병이 보여요. 수면제.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한 알씩 먹으라고 했지요. 약병을 꺼냅니다. 손이 떨려요. 뚜껑을 엽니다.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끝날까요? 저는 약병을 식탁 위에 놓습니다. 물컵을 가져와요.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제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이들은 알까요? 제가 사라져도. 아마 한참 후에야 알겠지요. 집에 전화가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그때쯤 저는 약병을 듭니다. 손이 떨려요. 눈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쿵.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마당 쪽이에요. 저는 약병을 쥔 채 귀를 기울입니다.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야옹. 희미한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에요. 저는 약병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일으켜요.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지요.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 웅크리고 있어요. 움직입니다. 고양이에요. 어머. 저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고양이는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져요. 뒷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털은 엉망이에요. 진흙과 피가 범벅됐지요.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말랐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노란 눈이 저를 바라봐요. 그 눈에 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보여요. 아가 다쳤구나.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찬 눈이 무릎을 적셔요. 손을 뻗습니다.
고양이가 움찔해요. 도망가려 하지만 다리를 못 쓰지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천천히 고양이를 안아요. 몸이 차갑습니다. 뼈만 앙상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손에 느껴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 바닥에 고양이를 내려놔요. 오래된 담요를 가져와 깔아줍니다. 고양이는 누워서 숨을 헐떡입니다. 눈을 감았다 떠요. 의식이 흐릿한 것 같아요. 물 좀 줘야겠다. 저는 주방으로 갑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요. 고양이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고개도 들지 못해요. 저는 손가락에 물을 묻혀 고양이 입가에 대줍니다. 작은 혀가 핥아요. 조금씩 천천히. 그래 그렇게. 조금만 더. 10번쯤 반복했을까요? 고양이가 힘없이 눈을 감습니다. 저는 고양이의 몸을 살핍니다. 뒷다리가 이상해요. 부러진 것 같습니다. 옆구리에는 상처가 나 있어요. 피가 배어 나와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 저는 시계를 봅니다. 저녁 6시. 동네 동물병원은 아직 열었을 거예요. 핸드폰을 듭니다. 검색해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 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를 겁니다. 네, 다정동물병원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예요. 저기 고양이가 다쳤는데요. 지금 가도 될까요? 어떻게 다치셨나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옆구리에 상처도 있고요. 네, 오세요. 원장님 계십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담요로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감싸요. 외출복을 입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눈이 계속 내립니다. 미끄러워요. 천천히 걷습니다. 동물병원은 10분 거리예요. 고양이가 담요 속에서 가늘게 울어요. 저는 고양이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겨요. 접수대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어요. 어서 오세요. 환자가 저 아이인가요? 네. 마당에서 발견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수의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쳤나요? 저는 담요를 펼칩니다. 고양이가 드러나요. 수의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많이 다쳤네요.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수의사가 고양이를 진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청진기를 대요. 다리를 만져봅니다. 고양이가 끙끙 앓아요. 다리가 골절됐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처도 꿰매야 하고요. 수술이요? 네. 안 하면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지금도 감염 위험이 있고요. 저는 입술을 깨뭅니다. 수술이라니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수의사가 잠시 생각합니다. 기본 수술비가 50만 원이고요. 입원비랑 약값 포함하면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0만 원.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집에 남은 돈은 다음 달 공과금까지 합쳐도 50만 원이에요. 담보대출 이자도 다음 주에 나가야 하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골절 수술이 비용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려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진찰대 위에 고양이를 봅니다. 가늘게 숨쉬고 있어요. 눈을 감았다 떠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문득 생각합니다. 1시간 전 저는 뭘 하려 했나요? 수면제 한 병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삶을 끝내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수술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정말요? 수의사가 놀란 듯 묻습니다. 네,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수술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어요. 잘 견뎌. 알았지? 대기실로 나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요. 시계를 봅니다. 7시예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열어요. 잔액을 확인합니다. 53만 원. 공과금 20만 원을 빼면 33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저는 연락처를 엽니다.
아들 이름이 보여요. 손가락이 머뭇거립니다. 전화를 걸까요? 5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떠오릅니다.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요. 엄마 나도 돈이 없어. 그 차갑던 목소리가요.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적금이요. 적금은 작년에 다 깼어요. 남편 장례비로요. 담보대출을 더 받을까요? 안 돼요. 이미 한 개예요. 더 빌리면 이자도 못 갚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집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나와요.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뒤지면 10만 원은 더 나올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20만 원이 모자라요. 진료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나와요. 보호자님, 수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준 금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못 팔아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옷장에 있는 옷들요. 헌옷은 돈이 안 돼요. 가구요. 낡은 가구를 누가 살까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나려 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려요. 수의사가 나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네. 다리 뼈 붙이고 상처도 꿰맸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네. 회복 잘하면 걸을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흘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러 가실래요? 네. 수의사를 따라 입원실로 갑니다. 작은 케이지 안에 고양이가 누워 있어요.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어요. 고양이가 눈을 뜹니다. 저를 봐요. 야옹. 작은 소리예요. 하지만 아까보다 힘이 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케이지 문 앞에서 손가락을 넣습니다. 고양이가 코를 대요. 작고 따뜻해요. 이름 지어주셨어요? 수의사가 묻습니다. 아니요. 아직. 저는 고양이를 봅니다. 털 색깔이 검정과 흰색이 섞였어요. 마치 나비 날개 같아요. 나비. 나비라고 부를게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나비를 한참 바라봅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락해요. 살아있어요. 살아 숨 쉬어요. 1시간 전 저는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작은 생명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수납하러 가실까요? 수의사의 말에 정신이 듭니다. 네, 접수대로 갑니다. 간호사가 영수증을 내밀어요. 총 83만 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엽니다. 손이 떨려요.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카드를 꺼냅니다. 체크카드예요. 잔액이 53만 원뿐이에요. 저기 20만 원은 다음 주에 갖다 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다 받아야 하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갖다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간절히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간호사가 수의사를 봅니다. 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이번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53만 원을 결제합니다. 영수증을 받아요. 밖으로 나옵니다. 눈은 그쳤어요. 세상이 하얗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어요. 통장도 바닥났지요. 하지만 가슴은요. 오랜만에 뜁니다. 따뜻해요. 집에 도착합니다. 거실 불을 켜요. 식탁 위에 약병이 보입니다. 저는 약병을 집어듭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비가 있으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3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나비 퇴원 후 먹이값도 필요하고요. 저는 의자에 앉습니다. 고민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75살의 제가. 나비가 태어난 날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병원비 남은 30만 원을 마련했어요. 집에 있던 오래된 금팔찌를 금은 방에 팔았지요. 시어머니 제사 때 받았던 거예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비를 집에 데려왔어요. 케이지 안에서 나비가 야옹거려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다 왔어. 이제 우리 집이야. 거실 한쪽에 케이지를 놓습니다. 문을 열어줘요. 나비가 조심스럽게 나와요.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걸을 수 있어요. 집 안을 둘러봅니다.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부엌 구석을 킁킁거려요. 그러다 제 발치에 와서 비벼요. 배고프구나. 저는 사료를 꺼냅니다. 병원에서 준 거예요. 그릇에 담아줘요. 나비가 허겁지겁 먹어요. 물그릇도 채워줍니다. 나비가 혀로 할아요. 저는 나비를 바라봅니다. 일주일 사이 살이 조금 붙었어요. 털도 깨끗해졌고요.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예뻐졌네. 나비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노란 눈이 반짝여요. 그날부터 저는 나비와 함께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비를 봤습니다. 나비는 제 베개 옆에서 자곤 했어요. 좋은 아침. 나비가 야옹하고 대답해요. 그럼 저는 웃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나비가 옆에 앉아요. 저를 바라보다가 제 발에 머리를 비벼요. 너도 줄까? 사료를 한 줌 더 줍니다. 나비가 맛있게 먹어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나비가 무릎에 올라와요. 가르랑거려요. 따뜻해요. 넌 참 착하구나.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나비 사료값만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모래도 사야 하고 간식도 필요해요. 병원 정기 검진도 가야 하고요. 제 생활비도 빠듯해요.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국민연금 받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75살을 누가 쓸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나비가 제 옆에서 자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봤지요. 어느 날 나비 집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이지는 좁아 보였거든요. 창고를 뒤졌습니다. 옛날 아이들 장난감 상자가 나왔어요. 튼튼한 나무 상자예요. 쿠션을 넣었어요. 오래된 방석을 자르고 꿰맸지요. 입구에는 천을 달았어요. 커튼처럼요. 나비야 이거 봐. 나비를 불렀어요. 나비가 다가와요. 새 집을 킁킁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요. 한 바퀴 돌고 앉습니다. 편한가 봐요. 마음에 들어? 야옹. 나비가 대답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인복지관이에요. 예전에 몇 번 간 적이 있지요. 어르신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교실 시작합니다. 오실래요? 스마트폰 교실이요? 네. 카톡 사용법이나 사진 찍는 법 같은 거 배워요. 무료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갈 곳도 없는데 가볼까요? 그럼 신청할게요. 일주일 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20명쯤 돼요. 젊은 선생님이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첫 시간은 카톡 사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진 찍기였고요. 자, 이제 인스타그램을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인스타그램이 뭔가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진을 올리는 앱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줘요. 저는 신기했어요. 사진을 올리면 남들이 본다고요?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계정을 만들었어요. 아이디는 나비할매로 했지요. 어르신 사진 올려보세요. 뭘 올려요? 뭐든지요. 좋아하는 거요.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전부 나비 사진이에요. 나비가 자는 모습이요. 밥 먹는 모습도요. 제가 만든 집에서 쉬는 모습도 있어요. 이거 올려도 돼요? 그럼요. 고양이 사진은 인기 많아요. 저는 나비집 사진을 골랐어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지요. 문구도 써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글을 적었어요. 나비한테 집을 만들어줬어요. 마음에 들어 하네요. 그렇게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나비가 반겨줘요. 저는 나비를 안았어요. 나비야, 너 유명해질지도 몰라. 농담이었어요. 그냥 한 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알림이 가득했어요. 뭔가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어제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렸어요.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박이에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우리 고양이한테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할머니 손재주 대단하시네요. 20개가 넘었어요. 좋아요도 500개였어요. 어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고요? 댓글에 답을 달았어요. 서툴렀지만 천천히 적었지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나비 옷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뜨개질을 배웠거든요. 털실로 조끼를 떴지요. 작고 귀여워요. 나비한테 입혔어요. 딱 맞아요. 예쁘다, 우리 나비.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지요. 나비 첫 옷이에요. 추우면 안 돼서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좋아요는 2000개요. 이거 팔아요? 저희 고양이한테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격이 얼마예요? 저는 놀랐어요. 사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팔 수 있을까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쪽지가 왔어요. 5명이 문의했어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사이즈 알려주세요. 첫 주문이었어요. 조끼 5개요. 저는 밤새 뜨개질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즐거웠거든요. 일주일 후 완성했어요. 택배로 보냈지요. 며칠 뒤 입금 알림이 왔어요. 15만 원이에요. 한 개에 3만 원씩 받았거든요. 나비야 봐. 돈 벌었어. 저는 핸드폰을 나비한테 보여줬어요. 나비가 야옹해요.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그날부터 주문이 쏟아졌어요. 10개, 20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복지관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선생님, 판매 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와서 도와줬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지요. 나비 할매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상품을 올렸어요. 고양이 집, 고양이 옷, 방석, 담요까지요. 하루 만에 50개가 팔렸어요. 100만 원이 들어왔지요. 이게 정말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5살에 제가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다니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재료비 빼고도 300만 원이 남았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00명이 됐어요.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나비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저도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저는 매일 댓글을 읽었어요. 눈물이 났지요. 기쁜 눈물이에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어느 날 기자가 연락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저를요? 네. 7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게 감동적이에요. 기사가 났어요. 포털 메인에도 떴지요. 75세 할머니의 제2인생 고양이가 선물한 기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어요. 주문이 폭주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들어왔지요. 어떡하지? 저는 당황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복지관 친구분들한테 부탁했어요.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도 용돈 벌고 싶어요. 5분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만들었지요. 수익을 나눴어요. 공평하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저는 울었어요. 나비를 안고요. 내가 구해준 거야. 나를. 나비가 가르랑거려요. 제 뺨을 할아줘요.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였어요. 1년 만이에요. 응. 엄마 TV에 나왔더라. 그래. 대박이네. 장사 잘 되나 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엄마 있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시작됐어요. 예상했던 그 말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거든.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 엄마가 돈 좀 벌었잖아. 나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요? 나중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이거 급한 건데.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지요. 나비가 다가와요. 제 무릎에 올라와요. 저는 나비를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요즘 대박 났다며? 기사 봤어. 그냥 조금. 엄마 우리 집 전세금 만기됐거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2천만 원만 빌려줘. 2천만 원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어려워. 뭐? 엄마 돈 벌잖아. 재료비도 나가고 사람들 임금도 줘야 해서. 에이 진짜. 엄마가 돈 생기니까 인색해지네.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나비가 제 발치에 앉아 있어요. 저를 올려다봐요. 나비야. 저는 나비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가슴은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지요. 10개월 만이에요. 어서 와. 엄마. 아들이 들어와요. 거실을 둘러봐요. 한쪽에 나비 용품들이 쌓여 있어요. 털실 뭉치 1000조각 완성된 제품들이요. 여기서 다 만들어? 응. 복지관 친구들이랑 같이. 아들이 소파에 앉습니다. 다리를 꼬아요. 엄마 저번에 전화한 거 생각해 봤어? 바로 본론이에요. 안부도 없어요. 아들아. 5천만 원이야. 그것도 투자금이라고. 나중에 몇 배로 돌려줄 수 있어. 지금은 어렵다고 했잖아. 엄마가 뭐가 어려워? TV에도 나오고 대박 났잖아. 아들 목소리가 커져요.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야. 재료비 나가고 같이 만드는 분들 임금 주고 택배비에. 그만해 엄마. 핑계 대지 마. 아들이 소리쳐요. 저는 움찔해요. 난 엄마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5천만 원도 못 빌려줘? 너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있었어? 참았던 말이에요. 뭐? 병원비 급하다고 했을 때 넌 돈 없다고 했잖아. 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때는 진짜 없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새 차 샀더라. 내 카톡 프로필에서 봤어. 그건 할부로 샀다고? 그 돈이면 아빠 병원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려요. 엄마는 혼자 아빠 간병했어.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자면서. 몸 다 망가졌어. 엄마. 장례식 끝나고 너희는 바로 떠났잖아. 전화 한 통 없었어. 1년 동안. 엄마 그건 내가 바빠서. 바빴어? 카톡 프로필은 맨날 바뀌던데.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아들이 고개를 돌려요. 할 말이 없나 봐요. 현관문이 열려요. 딸이에요. 너 오빠 왔어? 딸이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라요. 너는 왜? 오빠가 연락했어. 같이 오자고. 둘이 짜고 온 거예요. 딸이 가방을 내려놓아요. 소파에 앉지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엄마가 돈 버는 건 좋은데 자식들한테는 인색하면 안 되지. 뭐라고? 오빠는 5천만 원 필요하대. 나는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야. 딸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엄마 통장에 1,000만 원 넘게 있다며? 집도 있고. 집? 응.
이 집 시세가 3억이야. 담보대출 더 받으면 7천만 원쯤이야 문제 없어.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집을 담보 잡으라고? 그래.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줄게. 나중에요? 또 나중이라고요? 안 돼. 엄마. 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요. 왜 안 돼? 우리가 엄마 자식이잖아. 자식이면 다야? 제 목소리가 커져요. 자식이면 엄마가 죽으려 할 때 어디 있었어? 자식이면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어도 돼? 엄마가 죽으려 했다고? 무슨 소리야? 딸이 어이없다는 듯 말해요. 저는 침실로 가요. 서랍을 열어요. 빈 약병이 있어요. 수면제 병이에요. 거실로 나와요. 약병을 식탁에 던져요. 탁 소리가 나요. 이거야. 이거 한 병 먹으려고 했어. 4달 전에. 엄마. 아들 목소리가 작아져요. 넌 10달 넘게 전화 한 통 없었어. 넌 그보다 더 오래 연락 없었고. 딸을 가리켜요. 엄마는 혼자였어. 텅 빈 집에서. 아무도 찾지 않았어. 그건 우리도 바빴잖아. 딸이 변명해요. 바빴다고 엄마 생일도 잊어? 명절에 문자 한 줄 못 보내?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너희가 어렸을 때 엄마는 뭐 했는지 알아? 알지. 일하셨잖아. 하루에 3곳에서 일했어. 너희 학원비 벌려고. 저는 손을 펴요. 굳은 살 자국이 있어요. 이 손으로 남의 집 청소했어. 무릎 꿇고 변기 닦았어. 너희가 친구들 앞에서 쪼그라들까봐. 엄마. 엄마는 2년에 한 번 미용실 갔어. 옷은 10년 넘은 거 입었고. 외식? 생각도 못했지. 제 목소리가 떨려요. 그런데 너희는? 대학 가서 MT 간다고 용돈 더 달래. 새 핸드폰 사달래. 다 해줬어. 우리가 부탁해서 해준 거잖아. 딸이 소리쳐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왜 해줬어? 저는 딸을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 엄마가 알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 강요 안 했다고? 제 목소리가 커져요. 너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없다고 삐죽거렸잖아. 엄마가 그거 사주려고 주말마다 남의 집 청소했어. 그건 엄마가. 너 대학 기숙사비 엄마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딸이 입을 다뭅니다. 엄마랑 아빠가 살던 전세집을 월세로 바꿨어. 보증금 빼서 내 기숙사비 됐어. 몰랐어. 당연히 모르지. 말 안 했으니까.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저는 아들을 봐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 자취방 보증금, 생활비, 등록금. 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아빠가 주말 없이 일했어. 엄마도 밤낮으로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 다 너희한테 줬어.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결혼할 때도 마지막 적금 깼어. 너희 축의금으로. 집 장만한다고 2천만 원도 보탰고. 그래서? 그게 우리 잘못이야? 아들이 말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 우린 그냥 받았을 뿐이야. 받았을 뿐이라고요. 저는 주저앉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 우리 말은 그게 아니라. 딸이 당황해요.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저는 고개를 들어요. 두 아이를 봐요. 엄마가 바보였어. 너희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나중에 효도할 줄 알았지. 엄마. 근데 아니더라. 너희는 엄마를 ATM으로 본 거야. 돈 나오는 기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들이 소리쳐요. 그럼 뭔데? 아빠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엄마 혼자 울 때 넌 어디 있었어?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일어나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요. 아들 앞에 던져요. 봐. 1,100만 원 있어. 이거 다 줄게. 가져가. 진짜? 딸 얼굴이 밝아져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봐요. 이 돈 가져가면 엄마는 없는 거야. 엄마 전화번호 지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뭐? 엄마도 너희 번호 지울 거야. 남이 되는 거지. 완전히. 엄마 무슨 소리야?
돈 줄 사람 필요하면 은행 가. 엄마한테 오지 말고.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딸이 다가와요. 얘기 끝났어. 나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는 말이면 다 용서돼? 저는 현관문을 열어요.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엄마. 아들이 소리쳐요. 하지만 저는 문을 더 활짝 열어요. 나가라고 했어. 두 아이가 서로를 봐요. 할 말을 찾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셋 센다. 하나. 엄마. 둘. 딸이 가방을 집어요. 현관으로 나가요. 아들도 따라 나갔어요. 문 앞에서 딸이 돌아봐요. 엄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엄마가 할 말이야. 너희를 키운 거. 저는 문을 닫아요. 쾅 소리가 나요.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져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요. 주저앉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야옹. 나비가 다가와요. 제 무릎에 올라와요. 나비야. 저는 나비를 안아요. 흐느껴요.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나비가 제 뺨을 할아줘요. 따뜻한 혀예요. 엄마 혼자가 아니지? 야옹. 나비가 대답해요. 저는 나비를 꼭 안아요.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해요. 참았던 말을 다 했으니까요.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을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요. 새로운 하루가 오겠지요. 나비와 함께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지요. 개나리가 노랗게 울타리를 덮었고요. 목련도 하얗게 피어났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요. 무릎 위에 나비가 있어요. 자고 있지요.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편하니? 나비가 눈을 살짝 떠요. 저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아요. 저는 나비를 쓰다듬어요. 털이 윤기가 나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다리도 거의 다 나았고요. 이제는 뛰어다녀요. 핸드폰이 울려요. 주문 알림이에요. 오늘만 30개예요. 나비 할매 공방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매출은 매달 1,000만 원을 넘어요. 복지관 친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지요. 이제는 10분이 도와주세요. 다들 용돈 벌어서 좋다고 하시네. 저는 혼잣말을 해요. 나비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작업실을 따로 얻었어요. 복지관 근처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혼자 집에서 쉬고 있지요. 아이들 생각이 나요.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지요. 정말 잘한 건가 싶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후회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거리를 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복지관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잘하신 거예요.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저는 평생 경계선 없이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요. 제 것은 없었지요. 이제는 달라요. 제 삶이 있어요. 나비가 있고요. 친구들이 있어요. 일도 있고요. 초인종이 울려요. 저는 일어나요. 나비가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요. 누구지? 문을 열어요. 택배 기사님이에요. 나비 할매님 맞으시죠? 네. 이거 배송 왔어요. 큰 상자를 건네줘요. 무거워요. 뭐지? 상자를 열어요. 고양이 사료가 가득 들어 있어요. 간식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요. 쪽지가 하나 들어 있어요. 할머니, 저희 고양이가 할머니가 만든 옷 입고 너무 좋아해요. 감사 선물이에요. 늘 건강하세요. 저는 웃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비야 봐. 선물 왔어. 나비가 다가와요. 상자를 킁킁거려요. 저는 사료를 나비 그릇에 담아줘요. 나비가 맛있게 먹어요. 맛있니?
야옹. 나비가 대답해요. 저는 소파에 앉아요. 핸드폰을 들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지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어요. 매일 응원 댓글이 달려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볼 거예요. 나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요. 답글도 달아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할머니도 응원할게요. 나비가 인사해요. 이런 작은 소통이 좋아요.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요. 저녁이 됐어요. 밥을 해요. 김치찌개예요.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려요. 나비 밥도 챙겨줘요. 물도 갈아줘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가 나와요. 가족 이야기예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 흘렸을 거예요.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봐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은 달라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다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요.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게 독이 됐나 봐요.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희생하는 게 엄마의 도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삶도 중요한 거예요. 제 행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75살에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무슨 일이야? 저 사과하려고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봐요.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이 켜졌지요. 용서는 했어. 정말요? 응. 화는 안 나.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죄송해요. 너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어머니. 더 이상 기대 안 해. 너한테도 내 동생한테도.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정말. 아니야. 안 해도 돼. 저는 차분하게 말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할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나비도 있고. 너도 내 가족 챙겨. 그게 내 일이야. 어머니.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이제 혼자도 잘 살아. 저는 전화를 끊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담담해요. 나비가 무릎에 올라와요. 저를 올려다봐요. 엄마 괜찮아. 정말이야. 야옹. 나비가 대답해요. 저는 나비를 안아요. 따뜻해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지금은요. 며칠 후 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잘 살아라. 짧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엄마 역할에 목매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저예요. 나비 할매요. 복지관 친구분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이번 달 수익 좋았어요. 맞아요. 제 손주한테 용돈도 줬어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저도 기뻤어요. 다들 고마워요. 언니들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고맙죠. 한 분이 말했어요. 저희도 집에만 있었으면 답답했을 텐데. 이렇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맞아요. 덕분에 살맛 나요. 저는 웃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나비가 반겨줘요. 나비야 엄마 왔어. 야옹. 나비가 제 다리에 몸을 비벼요. 저는 나비 밥을 챙겨줘요. 제 밥도 먹어요. 저녁 먹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오늘 만든 고양이 침대 사진이에요. 문구를 적어요. 나비를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나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행복해요. 업로드를 눌러요. 댓글이 바로 달려요. 축하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나비도 행복하겠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요. 미소 짓게 돼요. 거울을 봐요. 75살의 제 얼굴이에요. 주름은 여전해요.
흰 머리도 그대로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눈빛이에요. 예전엔 텅 비어 있었어요. 죽은 눈이었지요. 지금은 달라요. 반짝여요. 살아있어요.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해요. 나비가 제 발치에 와서 앉아요. 저는 나비를 안아요. 창가에 앉아요. 밖을 봐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예전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지요. 이제는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별을 세어요. 하나, 둘, 셋. 나비가 가르랑거려요. 제 품에서 따뜻해요. 나비야 고마워. 야옹. 내가 구해줬어. 엄마를. 나비가 제 손을 할아요. 저는 나비를 꼭 안아요. 통장을 봐요. 잔고가 2,500만 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에요. 아이들 통장보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웃음이 나와요. 쓸쓸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해요. 내 통장 잔고? 이제 너희보다 많다. 말하고 싶지만 참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살면 돼요. 행복하게요. 핸드폰이 울려요. 또 주문이에요. 저는 주문서를 확인해요. 고양이 침대 3개예요. 내일 만들어야겠다. 나비한테 말해요. 내일도 바쁘겠네 엄마. 야옹. 나비가 대답해요. 저는 나비와 함께 침대에 누워요. 나비가 제 품에 파고들어요. 잘 자 나비. 야옹. 사랑해. 나비가 제 뺨을 할아줘요. 눈을 감아요. 편안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요. 나비와 함께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75의 제 인생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는 보내줬어요. 아이들도요. 미련 없이요. 제 앞에는 길이 있어요. 나비와 함께 걸을 길이요. 그 길을 천천히 가려고요. 행복하게요. 당당하게요. 저는 나비 할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75살이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요. 꽃향기가 들어와요. 봄이에요. 제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나비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결말 여러분 선택과 같았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나비 할머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